61번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복 관리할 때 다림질하는 방법, 또 세제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어, 그늘에서 말리는 거, 다음에 옷걸이에 걸어서 뭐 햇빛에 말리는 거, 채반에 널어서 말리는 이런 등등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이번에 40회 때는 다리미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에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에 드라이 클리닝한다. 자, 여기서 딱 그림을 보면 다리미 밑에 뭐가 있죠? 예, 무슨 천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원단 위에 천을 덮고 다음에 온도는 다리미 안에 들어있는 그 온도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자, 다리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옷 다림질할 때 책에 있죠? 자, 다림질할 때 앞으로 나갈 때는 다리미의 뒤편에 힘을 주고 뒤로 올 때는 다리미의 앞편에 힘을 준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다음 62번. 제가 대상자의 외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을 위해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은 쉬게 해야지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1번은 왜 틀렸냐면 큰 보폭이 아니고 도보시에는 보폭을 작게 해서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2번은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어르신 집에서 어르신 물건을 준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죠. 방문요양센터나 이렇게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의 개인 소지품 같은 거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 걸 확인하면 되고요. 다음에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옆에 타는 거지 운전자 옆에 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르신 옆에 타야지만 어르신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외출 장소와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의 외출의 목적이라든지 상황에 맞게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63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3.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번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자, 여기에서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침대는 벽에 딱 붙여 놓는다. 이게 맞고요.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치매 어르신들은 화려하거나 다양하거나 이런 거 이렇게 꾸미는 거 헷갈려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어르신은 단순하고 다음에 원래 어르신들이 살아오던 환경을 바꾸는 거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 왜? 낯선 공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은 2층보다는 1층에 방을 배정하는 것이 좋고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낙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층이 좋고요. 다음에 냉장고에 붙어 있는 과일 모양의 자석 이런 것도 이게 뭘까요 하고 떼어서 드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거 다 떼서 없애야 되고요. 다음에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으면 안 되겠죠. 밑에 고무판 같은 게 달려있는 이런 걸 깔아놓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6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우리가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자, 이거는 어르신이 계속 반복적인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가 소일거리를 주든지 아니면 생각을 다른 데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하든지 그런 거를 제공하든지 해보든지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저와 달력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보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65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식사를 지금 막 끝냈는데 계속 달라고 또 조르거나 막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 무엇을 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이 계속 이렇게 밥을 금방 먹었는데도 밥을 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화를 내거나 대립을 하지 말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구가 제일 좋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66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치매 어르신이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런 얘기죠.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네, 1번이죠.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해주고 다음에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주고 뭐 이런 것이 좋겠죠. 2번은 녹차를 제공하는 것이 틀린 거죠. 오후나 늦은 저녁에는 뭐 홍차, 커피, 녹차, 술 이런 음료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조명을 너무 밝게 하면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아갖고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까 조명은 좀 조도를 좀 낮추고 뭐 개인등을 필요하면 켜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산책을 원한다고 혼자 뭐 갔다 오라고 할 수도 없죠. 뭐 이런 경우 말고는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나 혹시 외출을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런 거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치매 어르신들의 고강도 운동은 맞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이런 고강도 운동은 맞지 않아요. 다음에 6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우리가 대처 방법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다음 5번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자, 이거는 뭘까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갑자기 안절부절을 하는 거는 혹시 소변이 보고 싶은지 뭐 대변이 보고 싶은지 이런 신체적인 일체적인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가 착각이 들거나 헛것이 보이거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보이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1번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번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면서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번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번 모두들 신나 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자, 치매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황이 계속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르신이 좋아하는 거, 어르신이 관심을 가지는 거, 어르신이 싫어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좀 하게 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에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침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1번 침해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여기서 정답은 진압력이 되겠죠.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뭐 계절 감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니까 어린 시절 뭐 또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진압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으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으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그럴 때 요양보사가 어떻게 얘기해야지 공감적인 반응일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번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람직한 공감. 자, 공감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그 말에 우리가 충분히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의 한 말에 그 말을 다시 자신의 말로 요약해갖고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이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한 말을 그대로 우리가 잘 공감을 인정을 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나의 감정으로 엎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뭐 정말 귀찮아 죽겠네 했을 때 정답이 우리가 1번이 되는 거죠.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하고 어르신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한 번 더 읊어준 게 공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요렇게 다 들었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이렇게 예문을 내놓고 요거는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에서 어, 무슨 반응일까요? 그러면 공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73번.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 제가 대상자라고 하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하는데 거기에 집에 계신 어르신이 방문 요양 서비스 3시간 마치고 나왔는데도 요양보호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혼자 있으니까 조금 뭐예요. 심심하기도 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요양보호사가 뭐예요.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내 말을 좀 들어주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물론 전화를 하겠죠. 이런데 우리는 나전달법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전달법이 뭔지가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1번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번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번은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번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나절단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하면 네, 5번입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은 네 가지를 써서 하는 거예요. 행동, 영향, 느낌, 바람이 들어가야 돼. 자, 행동은 어떻게 한 거냐? 어르신이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게 어르신이 나한테 한 행동이야. 영향은 제 일을 못해서, 그다음에 느낌은 힘이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바라는 거를 나의 결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전달법도 우리가 교과서에 이런 예시도 말고 나전달법이 몇 개가 있죠.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때, 뭐 등등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봐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7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4.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2번은요. 입을 작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3번은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주제를 자꾸 바꾸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그 말을 이해할 때까지 자꾸 되풀이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제 말을 이해하셨나요를 자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은 보청기에 입을 대고 가까이 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면에서 항상 대화를 할 때는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방법도 시험에 꼭 한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나오죠. 난청이 있으신 분하고 의사소통하는 기법,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하고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뭐 등등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7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대상자.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위에 있는 요 보기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76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번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걸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자, 여기에서 적절하게 잘 반응한 요양보호사는 네, 정답이 2번입니다. 어르신이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할 때 지금 치매 어르신이잖아요. 치매 어르신은 김치전을 제대로 부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그래도 1번처럼 왜 갑자기 이렇게 하면 왜 갑자기 하면 어르신이 왜를 모를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르신이 하려고 하는 그거를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주려면 뭐 부침가루를 함께 사러 간다든지 그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좀 뭔가가 생각을 바꾸게 하면서 다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77번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자, 갑자기 목을 움켜잡는 것은 질식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예, 정답은 질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질식이 있을 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5번 같은 요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이 일어나는데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나오면 이걸 찾으면 안 되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뭐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다음에 78번.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는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여기서 정답은 예, 1번입니다. 손이 우리가 붓기 전에 화상 부위가 붓기 전에 반지나 팔찌나 귀걸이나 이런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빼야 되겠죠. 이것이 시간이 지체돼서 붓기 시작하면 나중에 빼기 힘들기 때문에 빨리 빼야 되고요. 2번은 왜 틀렸냐면 물집을 터뜨리면은 터뜨린 그 사이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절대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고요. 다음에 3번은 화상 부위를 마른 휴지로 덮는 것이 아니고 화상 부위는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왜 틀렸겠어요? 자, 화상 부위는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화상 피부가 화상받은 그 피부가 오히려 손상을 오히려 더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찬물에 담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왜 틀렸냐면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이런 거를 바르면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고 열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처가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번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번 압박대 유연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자, 정답은 몇 번? 네, 2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칼돌기는 절대로 압박하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칼돌기가 원래 복강 내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흉골 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뾰족한 데 있죠. 여기를 절대 압박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 압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딱 생각해 보면 구조자 요양보호의 체중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고 다음에 어깨하고 그 환자하고 일직선이 되게 한 다음에 90도 수직이 딱 돼야지만이 요양보호사가 체중을 이용해서 가슴을 압박하게 그 자세가 나옵니다.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면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우리가 가슴 압박의 속도가 나와야 되고요. 다음에 밑으로 눌리는 정도는 3cm가 아니고 5cm야 되고요. 압박대 유연의 시간 비율은 50대 5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우리 80번 마지막 순서에 나올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고 다음에 두 번째는 패드를 부착합니다. 자,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자동 심장 충격기 기계에서 당연히 심장 리듬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심폐소생술 가슴을 압박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떼고 기다렸다가 이 분석이 끝나면 제세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고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얼른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원 켜기 3번이 정답이고요. 패드 부착,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
그다음에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입니다. 자, 우리 실기 문제 36번부터 8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주로 다 교재에 있는 문제고 주로 많이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또 다시 재조합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공부하시는데 실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